어, 행복을 선택하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이번에 그 4월 달 우리 GL 그룹의 필독서는요,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저희가 대부분 반복된 그런 책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책으로 저희가 이제 필독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을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말투가 많이 듣던 사람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하고 늘 가까이 있었던 정말 우리 GL 그룹을 실행하게 만들어 주었던 실행이 답이다. 그리고 끌리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뭐 지금 많은 책들을 우리가 필독서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분의 책 중에서 행복도 선택이다. 정말 제목을 보고 책을 맨 처음에 이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제목뿐만 아니라 진짜 이 안에 들어가여 있는 내용도 행복하기 위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지 못했는지도 있었고, 또 행복을 선택하기 위한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행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전쟁을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우리 진짜 사글세빵 이렇게 살아도 왜 어린 시절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같이 가족들 모여서 행복한 가족이 있고 막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족이 있고요. 궁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집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저는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GL그룹이 이제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그룹에서도 정말 그때 우리가 행복을 선택했구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안에서 즐겁게 치킨을 먹으면서도, 삼겹살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행복했구나라는 것들을 이 책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막 그 큰 글씨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아주,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61페이지까지 여러분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남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은 파란 펜이겠죠? 첫 번째 읽으시는 분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파란 펜을 드시고요. 맨 앞장에 행복도 선택이다. 그 벌써 지금 3번 읽었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2026년 4월 1일,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1월 16일 날 영길행 대한항공에서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다 알게 돼요. 영길행, 대한항공. 이렇게 써놨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라클 돈독 쓰셔도 되고요. 처음 읽은 날짜, 그리고 언제 읽었는지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여러분들 10년 후에도 오늘 이 시간을 소중하게 또 떠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날짜 쓰시고요. 그리고 오늘 61페이지까지 지금부터 집중 독서 하시고요. 저는 6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갔죠. 아침에 새벽에 내가 책을 읽을 줄이야.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책을 읽으시다 보면, 정말, 진짜,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책에 이상한 말 써놓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 책은 특히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다 써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고 내 삶에서 이랬나? 내가 어떻게 살았지? 라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도 생각이 난 게요. 제
2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이제 32살, 남편 35살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신용불량자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다 정리하고 이제 월세방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 조그마다 보니까 아이랑 이제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아기를 누가 봐줘야 되니까 부모님하고 또 같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좁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부딪히고 살면서 그 당시에는 왜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지? 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찾아왔지? 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저도 이렇게 신세한탄하는, 그러니까 그냥 매일 술 먹으면서, 뭔가 그냥 위로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이랬지만, 그때, 제가 만약에 주변에 어떤 것도 만나지 않고 계속 그 삶을 살았다라면, 저는 폐인이 됐겠죠.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근데 어쨌든 그때, 너무 감사했던 건 믿음이 있었고, 마음만은, 이 모든 시련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우리 보통 많이들 듣는 얘기 있잖아.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이러다 보다 도대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바닥으로 몰아넣지? 라는 그런 어떠한 생각들. 근데 그때 주변 환경이 열심히 교회도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있었고, 또 주변에 긍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의 마음이 쉽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어떠한 경제적인 압박, 건강이 무너졌을 때, 이럴 때 내 생각 하나로 그 모든 어떠한 불행한 것들을 내가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을 멈추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곧 뭐 어떤 환경은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뭔가 또 행복을 찾아내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내고 거기서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솔루션이 불행한 감정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카드값 돌아올 때마다 불행한 감정이 들어오고 정말 제일 제가 진짜 짜증난다 이러고서 제가 언제 한 번은 정말 주저앉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모든 환경을 막 긍정적으로 에너지 버스 읽으면서 막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레게 파트너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이제 제품 전달만 하고 이러다가 이게 힘들잖아요. 제품 전달만 하고 이렇게 버티다가 정말 여러분들 제 스토리에 나오는 피부샵 원장님이 이제 누군가를 한 명을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드디어 제가 모시고 갈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너무 역가게 옷가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피부샵 이제 원장님이 소개해주신 해주고 언니가 문 일찍 닫고 이제 나도 그래 한번 들으러 갈게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잠을 못 잤어요 전날. 그래갖고 막 전날 막 세수도 열심히 하고 막 다음날 이제 미팅에 모시고 가려고 그때는 대부분 미팅이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일찍 차 막히니까 간석동 로얄 호텔에 이제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이러고서 문을 이제 김밥 싸갖고 가서 김밥을 같이 먹고 이제 배고플까 봐.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이 언니를 딱 모시고 주차장에 딱 나왔는데 뭔가 차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번호판을 띄어간 거예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어, 그래서 번호판이 왜 없지? 이 언니랑 이렇게 서서 번호판이 떨어졌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명치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야 번호판이 없어. 근데 저는 당연히 번호판을 누가 띄어갈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번호판이. 그래서 번호판이 없어. 이렇게 가도 되나? 제가 이렇게 차가 이제 한 대밖에 없으니까 이명진 사장님은 버스 타고 오고 저는 이제 모시고 갈 사람이 있으니까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마, 시청에서나 구청에서 뛰어갔을 거야. 우리가, 세금을 못 내서 아니면 한번 알아볼게. 이러는데 이미 5시, 6시가 넘었고, 문은 다 닫았고, 그래서 너무 막막했던. 그래서 정말 그때 뭐 정신이 없고, 막 너무 제가 막 안절부절하고 이러니까 그 언니가, 주원 씨, 다음에 가자. 이러는데 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에 또 시간 낼게. 정말 주저앉아서 차 안에서 제가 그래서 아 그래 언니 이대로 운전하면 안 된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차 안에서 진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 도대체 뭐지? 알 수도 없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저희가 무슨 벌금인가 아니 뭐 의료보험인가 뭐를 못 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됐다라고 제가 알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은 아마 그날도 뭐 영락없이 이명재 사장님과 둘이 앉아서 소주 한 병 시켜놓고 먹었겠죠? 근데 그런 어떠한 부분들,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도대체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33살, 32살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긍정.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이 책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진짜 우울해 짜증내. 그 순간엔 정말 짜증난다. 정말 우울하다. 이런 마음이 안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순간에서 그것을 계속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지만, 내 팔자에 무슨, 성공이냐. 그냥, 그냥 이대로 있는 대로 그냥 살자.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나 스스로와 대화를 하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난 제 파트너 분들 중에도 유독 성공하시는 분들은요, 이 책을 안 읽어도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1페이지 한번 볼까요? 21페이지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제목이 말 속에 장수의 비밀이 숨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우리한테 알려주는 솔루션은 24페이지 달라지고 싶다면 사용하는 단어부터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아래 노란색에 있잖아요. 좌절과 절망을 주는 말. 이놈의 일 지겹다 지겨워 나중에 해야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너 때문이야. 해봤자 소용없어. 뭐 그때 내가 가난해 돈 없었던 남편을 원망했다면 뭐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쵸. 옆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 할 일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나마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서 다행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떠올려 보고 난 반드시 변할 거야. 나라고 왜 안 되겠어. 나하기 나름이야. 한번 다시 시도해보자. 이런 어떠한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장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여기다가 우리한테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페이지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습관을 들이시면 한번 장착이 되면 여러분 처음은 어려운데요. 습관이 되면 되게 쉬운데 내면의 대화를 바꾸는 3단계 비결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잖아요. 32페이지에 내면의 대화 바꾸기 3단계 관찰하는 거예요. 음, 멈추고 내 안에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 주는 거야. 짜증나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내면 나를 한번 관찰해 보는 거야. 나의 상황, 나의 마음을. 두 번째는 예상하는 거죠. 내가 짜증난다. 정말 남편한테 내가 너를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더 기죽을 거고 더 힘들 거고 이런 상황들이 보나마나 예측이 되잖아요.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세 번째 바꿔보는 거죠. 긍정적인 이 부정적인 보나마나 부정적인 나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과 우리 남편과 우리 딸과 분명히 그 말을 들었을 때 분위기도 썰렁해질 거고 싸해질 거고 이거에 대해서 바꿔보는 거야. 어, 정말 그냥 아까 얘기한 우리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냥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지만 정말 또 생각 하나만 바꾸면 굉장히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마인드로 바꿀 수 있다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못 헤쳐나갈 일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환경에 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너가 이렇게 많은 파트너들이 생길 텐데 정말 파트너들을 이제 함께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어떤 그런 어려운 일에 있었을 때에는 그냥 한번 그냥 뭐 술 한 잔 먹고 울고 그냥 한번 이러고 툭툭 털어내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나오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이제 내 자식이나 내 파트너나 이렇게 이제 똑같은 일들 그리고 어쩔 때는 그나마 나는 그때는 건강인이라도 했는데 건강까지 무너진 경우들도 너무 많이 보고 파트너들의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지금도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을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해결해 준다고 좋아지지도 않아요. 뭐 돈을 빌려준다고 그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 스스로 그거를 털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때, 내가 그때 어떻게 털고 일어났었지라는 것들을 떠올리고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메나테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메나테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십 명, 수백 명의 파트너가 생길 거잖아요. 그때 내가 나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음모를 뭐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36페이지 제목 너무 웃기잖아요. 세상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세상이 내가 안 되기를 막 바라고 나를 막 저주하지 않잖아요. 이거 역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떠한 피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8페이지 맨 아래에 네 번째 줄 보면, 다섯 번째 줄 보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싫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 얼마 전에 제 파트너 한 분이요. 정말 그런 분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장님, 저는 사람을 못 믿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딱 들으니까요. 아, 이분이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사람들, 정말 주변에 왜 좋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나 어떠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마음 안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고 사람을 어떠한 좋아하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깔려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가식적으로 내가 막 사람들한테 좋은 척하고 내가 막 이렇게 다가가도요. 사람은 진심을 느끼거든요. 진실함은 피부로 와닿거든요. 가식적인 건 정말 빨리 와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믿지 못하면 상대도 나를 믿지 못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으면 입 바른 말 아무리 해도요. 절대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념과 부정적인 신념, 긍정적인 신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사업의 경험 우리 좀 있으신 분들 왜 신규들 오면 그 이제 MBA라던가 고피디 세미나에 오면 딱 나눠지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얼굴부터 딱 경직되어져 있고요. 침울하고 뭔가 딱 우리를 경계하고 팔짱 딱 끼고 막 위험하게 막 무섭게 막 이렇게.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해요. 여기 사람들이 다 웃고 있고 사람들이 다 뭔가 나를 꼬드기려고 뭔가 다 짰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진짜
어이가 없었거든요. 야, 참 겸손하지 못하다.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700명이 짰겠어요. 그죠? 근데 참 그런 얘기 들을 때 이제 사실은 조금 웃기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분명히 저 사람 뭔가 의무가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정말 닫혀있는 크로즈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닫혀있는 마인드. 정말 이런 마인드로 살아갔을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마인드로, 그런 표정으로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을. 근데 정말 오자마자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웃고 있지? 왜 이렇게 긍정적이지? 왜 이렇게 마인드가 좋지? 이런, 나도 이 안에 있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 그냥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오픈 마인드고요. 이런 분들은 주변의 사람들도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쌓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뭐 경계할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떠한 피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라온 환경이라던가 주변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행복을 우리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 긍정적인 신념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43페이지에 또 이렇게 솔루션을 줍니다. 45페이지에 노란색에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또 기회로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이 일에서 불행 중 다행인 점은 뭘까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실현당한 사람의 예도 있지만, 뭐, 저 같은 경우도, 진짜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은 그래도 남편이 안 도망가서 다행이다. 어, 애 봐줄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다. 눈, 코, 입이 있어서 다행이다. 뺄 살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냥 다행인 점을 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도 여전히 나쁜 점. 그래도 돈이 없잖아. 그래도 진짜 힘들잖아. 그러니 그랬을 때 세 번째 이걸 기회로 맞기 위해서 전화위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책이라도 돈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돈 드는 건 안 되니까 책이라도 읽어볼까? 내가 정말 뭐 헬스장 가서 PT는 받을 수 없지만 뭐 달리기라도 한번 해볼까? 계단이라도 한번 올라볼까?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안에서의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재정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46페이지 옆에 Do it now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았던 일 한 가지를 찾아 적어보자.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막 고통스럽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막 죽을 것 같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없었는데도 근데도 그냥 언젠가 돈 들어오겠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 굉장히 어렵게 사시다가 사업이 잘 되시고 일어나고 이렇게 풍파가 많으셨잖아요. 제가 또 그거를 옆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돈은 돌고 돌아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막 진짜 힘들긴 했지만 막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던 제가 한 두 번 정도 엄청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이제 빚도 갚고 조금 이제 메나테크를 통해서 좀 살만해지고 실버피드, 골드피드, 이제 PPD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여전히 제 마음 안에는 불안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한번 망하다 보니까. 근데 어떤 파트너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보험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너무 컸어요. 그 정도 성공했다며, 이제 한 300짜리 들 수 있지 않아요? 뭐, 저희 남편 거, 제 거, 이렇게 300짜리씩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험을 들 수 있는 그때는 환경이 안 됐었어요. 그 정도 액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는데, 그 뒤로, 뭔가 좀 분위기가
하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 뒤에, 한 1년 뒤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년 뒤에 제가 이제 듣게 된 얘기였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 부부를 전문대밖에 못 나와서 강의 배울 게 없다. 진짜 10분 이상 강의를 들으면 들을 게 없다. 이런 말들을 정말 너무 많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나 그런 뭐 본인의 파트너들한테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거꾸로 들었을 때 제가 다시 대학 가서 4년제를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저한테도 자격지심 같은 어떠한 한 번도 이렇게 대학 4년제 못 간 거에 대한 막 그 엄청난 후회. 왜냐면 전 지금도 전문대 이상 갈 자신이 없어요. 전 지금도 고등학교로 돌아가도 4년제 갈 자신이 없어요. 수능을 잘 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어차피 내려놨어. 난 공부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명진 씨도 보면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4년제 못 가. 좋은 대학 못 가.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의 학력이 학벌이 내 파트너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리더로서 뭔가 좀 많은 파트너들에게 좀 그럴싸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스폰서가 아니라는 마음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자격지심도 생기고 그때 슬픈 마음이 들었었어요. 속상한 마음, 과거지만 지울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지만 그리고 베풀 줄 모른다 이런 말들을 막 들었을 때 그때 속상했죠. 그래서 그때는 몇 날 며칠 제가 그 안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때 정말 너무 감사했던 건 그때 제 주변에 항상 함께 있어줬던 배재현 사장님이나 손희수 사장님이나 배신혜 사장님이나 주변에 그때 막 저희한테 오히려 위로해주고 아니라고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그때 함께 이렇게 버텨준 그때 제가 느꼈던 이제 결심은 뭐였냐면 다시 에너지 버스를 읽으면서 그래 맞아 뭐 나한테 그렇게 우리 부부를 저렇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우리를 믿고 지금 따라와 주는 몇 명 안 되지만 이분들한테 최선을 다하자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돕자라는 마음으로 여기 두인 나오 보니까요 상처를 받았던 경험 여러분들 한 번씩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사로잡혀서 이렇게 피해 의식을 계속 갖고 있을 때 부정적인 그 환경에 계속 내가 벗어나지 못했을 때 오히려 나를 믿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 파트너들에게 오히려 더 슬픔을 안겨주고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세 번째 여기에 전화위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솔루션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어떤 부정적 인지 왜곡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까 여기서 얘기해 주잖아요. 51페이지에 어떤 사람은 뭐 채였거나 뭔가 실현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시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패인이 된다라는 말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이 와닿는데요. 57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57페이지에 솔루션, 어떤 그 우울증이라던가 어떤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환경, 속상한 환경,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57페이지, 첫 번째가 삶이 언제나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어쩔 수 없는 건 그냥 받아들이자. 이건 그냥 내가 수용하자, 인정하자. 두 번째, 불가피한 일들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면 사람이요,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걷는 거 너무 좋은 솔루션이잖아요. 네 번째, 좋아하는 일에, 맨 마지막 줄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라고, 좋은 환경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죠. 58페이지 뒷페이지에, 다섯 번째, 즐겁고 희망찬 사람들과 어울린다.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울할 때 우울한 사람 만나면 더 우울해지거든요. 우울할 때
밝은 사람.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 제가 뭐 사람 사는 일인데 어떻게 안 우울하겠어요. 근데 제가 속상한 일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같이 술 한 잔 먹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봤더니요,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정말 우울할 때 이렇게 뭐 진짜 저도 막 뭐 아무나 붙들고 뭐 사장님 저랑 술 먹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 때 진짜 그 긍정, 좋은 사람들, 희망찬 사람들, 그냥 무조건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당연함 속에서도 감사한 일을 찾아보자라는 여기에서 우리한테 솔루션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울 때 지방 이렇게 갈 때 그 KTX 탈 돈도 없어가지고 우동을 타고 다녔거든요. 울산이나 이렇게 지방 후원 다닐 때 밤 이제 11시에 우등 타면 새벽에 떨어지잖아요. 이명주 사장님하고 둘이 이제 우등을 타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잠도 안 자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명주 씨가 무슨 생각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막 웃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로또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된 꿈을 꾼대요. 이 돈을 지금 어떻게 쓸지 그러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해줘요. 일단 1억은 빚을 갚고 그 다음에 이제 10억은 집을 일단 사고 10억은 어디에다가 넣어놓고 이러면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KTX 탈 돈도 없어가지고 우등 타고 있는데 진짜 환장한다. 막 속으로는 진짜 미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어 근데 진짜 말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우리한테도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은 해요. 속으로는 사실 좀 아니었지만, 진짜 말처럼 됐으면 좋겠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문득 아까 들더라고요. 음, 그런 상상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저희 남편은.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되게 한심하게 바라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돈이 들어오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 어디에 넣어놓을까? 어떻게 쓸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분들 많으신데, 음, 왜 하필 여기 딱 진짜 어려운 분들이 딱 눈에 들어와서. 여러분, 오늘도요, 좋은 상상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감사로 넘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저희 딴 거 안 했잖아요. 집 사서 부자 된 거 아니고, 뭐, 주식 사서 부자 된 거 아니고, 코인으로 부자 된 거 아니잖아요. 정말 메나테크에서 저희 그 모든 고민을 할 수 있는,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요. 오늘도 정말 행복을 선택하신, 좋은 선택을 하신 우리 사장님들 멋지게 희망차게 오늘 하루 살아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희망차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선택하고 싶다면 6시에 꼭 들어와 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서 오늘 정말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내일 또 한번 더 많은 분들과 행복을 나눠보시자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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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